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제대로 안아서 재판을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자리를. 정치 결사체라는 게 외곽에서 정치를 바로잡게 여러 가지 이제 조언도 하고 자극도 하고 그러한 정치 조직 또는 정당일 수도 있다. 적어도 정의화 의장과 손학규 대표가 한 번이라도 만났다는 무슨 근거가 있을 때 그 설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 만평을 통해 오늘의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 윤영걸 전 배경닷컴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이거 귀한 자료인데요? 예. 저 새로운 사실인데 네. 저는 그 DJ가 햇볕 정책을 처음 발표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 이때 있었네요. 네, 이거 발표할 때? 네,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 있었는데 네. 그때 대학원들을 상대로 강의하면서 햇볕 정책이라는 걸 처음 소개했는데 그때도 그때 질문이 나온 게 뭐냐면 이미 북한은 핵을 개발할 게 뻔한데 북한의 레짐인 저게 폭군 정치이기 때문에 공포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그 공포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건 뭐냐?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가능성을 끊임없이 고취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군주의 능력을 끊임없이 과시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제재하건 회유하건 무조건 핵가발 한다라는 얘기들이 대학생들 속에서 반론이 나왔어요. 네. 그때 그 DJ께서 이거 해보면 통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저는 뭐 이 얘기 안 해도 이미 알았었는데 그 안보를 그렇게 실험적으로 하면 됩니까? 근데 이게 DJ가 어쨌든 지금 살아있고 지금 계속 뭐 어떤 워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핵 무장론을 주장했다라는 확신이 드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요. 그렇죠. 뭐 그때 그런 얘기한 거는 뭐 존중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핵 무장론이 사실 우리도 해야 된다. 네. 이런 당위성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NPT 우리 가입돼 있잖아요. 거기 핵 확산 금지 조약. 거기 탈퇴하면은 우리가 우라늄을 구할 수가 없고 국제적인 압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24개인데 그게 스톱이 되면은 우리나라 전력의 3분의 1이 스톱이에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선진국들 압력 때문에 우리 통상이나 모든 그 규제 때문에 사실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 하고 싶죠. 북한이 했으니까 우리도.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실용성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도 뭐 당당하게 1대1로 하면 좋지만 북한은 그 중국, 러시아, 미국이 균형을 갖고 있는 거하고 북한은 이판사판으로 마지막에 자기 조금 연장하려고 터트린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견제나 균형의 효과보다 효과는 좀 떨어진다. 어차피 벌침 쏘면 벌도 죽거든요. 자기도 죽을 각오로 하면 쏘면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좀 떨어진다. 당장에 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거 따지면은 이게 쉽지는 않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다 반론을 얘기할게요. 네. 우리에게 핵무장은 왜 필요하냐?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핵무장을 안 하면요. 북한이 끊임없이 국지전을 도발할 겁니다. 이제 북한은 핵실험이 이거 뭐가 없어요. 다 했어요. 파키스탄은 6번에 끝났습니다. 북한도 아마 한 번 더 할까 말까 하죠. 아까 그 이영작 교수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실험실에서 6개월 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제적 정세가 중요한데 잘 보세요. 인도하고 파키스탄 관계를 보면 파키스탄이 어떻게 해서 핵을 만들었냐. 인도하고 미국하고 친해요. 그래서 인도가 핵무기를 미국의 보호하에 개발합니다. 근데 인도가 끊임없이 그 국지전을 일으키는 파키스탄은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미국이 감시 때문에 못해. 어떻게 했느냐? 파키스탄을 대중동 기지, 미군 공군 기지로 파키스탄이 제공을 하면서 미군의 사실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뒤로 개발을 합니다. 파키스탄이 그렇게 해서 그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그 핵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다 미국의 지원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럼요. 이게 국제 정세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지금 아까 얘기지 개발하기도 쉽고 실제 그리고 현재 그 동북아 국제 정세를 우리가 잘 고려하면
중국한테 야, 당신들이 북한 저 핵무기 개발한 거 못 막았잖냐. 미국 당신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북한이 우리한테 극단적인 수단을 썼을 때 당신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못했잖냐. 소련 눈치 보느라고. 우리도 그럴 꼴이 날 수 있다. 당신들이 여기다 핵무기 갖다 뒀던가. 못하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그 국제 정세를 잘 활용하는 대통령 지도자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의는 개발을 해야 하고 또 개발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예. 핵무기 없으면요. 맞는 국지전에서 말씀인데 계속 밀려요. 맞는 말씀인데 꿈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가지면 일본도 갖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IS 이슬람 국가 다 핵을 갖기 때문에 세계가 멸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11.6 돌아가실 때도 사실 핵 관계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미국이 예민한데 그 설득이 쉽지 않다. 우리가 방어무기인 사드 배치, 사드 하나 갖고도 온 세계가 난리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저도 제가 국회의원 때 미국 가서 우리 핵 열린 재처리에 관해서 한번 세미나를 했는데 미국 그 관료들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한 거를 우리가 잘 교훈을 삼자고 무조건 안 된다고 눈치만 보지 말고요. 우리가 눈치 보다가 지금 20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지금 머리 위에다가 우리 머리 위에 핵무기를 10개를 지금 얹고 살아야 되는 처지에 됐잖아요. 20개. 어떻게 그거를 갖고서 안 된다 얘기하다가 그러면 우리 계속 이제 보세요. 이제 국면이 달라졌어요. 앞으로는 저지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미 핵무기가 완성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봐야 됩니다. 이영작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DJ도 지금 같은 핵무장 무조건 당연히 했고 지금 무조건 해야 된다. 잃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무장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대표님?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은 쉽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네. 또 핵 억지력에 있어서 우리가 핵 무장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먼저 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먼저 쏴야지 우리가 방어용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장을 해도 그 실효성이나 이런 거는 한계는 틀림없이 있다. 핵무장 하는 게 이론상은 좋죠. 청나라도 싸워서 이기면 좋고 중국도 싸워서 이기면 좋고 핵무장해서 단단하게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몇 년 전에 왜 우라늄 농축 좀 했다고 온 나라가 사찰받고 원자력 발전소까지 스톱할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겠느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그림도 그려오셨는데 만평으로 가시죠. 첫 번째 질문으로. 예. 그러니까 핵무장론엔 찬성하는데 윤 대표님도 쉽지는 않다 얘기 말씀하시네요. 쉽지는 않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냐.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죠. 뭐. 예. 일단 자, 제3지대의 눈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손학규 대표가 물에 빠졌습니까? 그죠? 현재 원래 헤엄치고 손학규 있죠. 대표. 이제. 예. 그죠? 현재 문제로. 잠적한 지 오래되시니까. 여기 박원순 대표, 안희정, 김부겸 이분은 뭡니까? 이재명 씨 얼마 전에 이재명 씨. 그분 나왔을 때 시청률 뚝 떨어지더라고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봤어요. 별걸 다 봐. 진짜.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요즘에 이제 제3지대론이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더민주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더민주로 와라 다니라 하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더민주에는 주자가 많은데 사실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 의심스럽고 더더욱이 이제 제가 이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제3지대는 이미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북극의 눈물, 남극의 눈물처럼 보세요. 입지가 좁아지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총선 때 제3당으로 해가지고 성공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총선과 대선은 다릅니다. 총선은 300명 뽑는 거고 대선은 1명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의 분산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쭉 대선이 지금 몇 번 해왔다? 몇 번 해왔는데 19번까지 해왔죠. 제3 후보가 이제 가장 표를 많이 얻었을 때가 언제냐면 DJ가 27% 얻었을 때예요. 그때 YS가 28% 얻었을 때 13대. 그 이후로는 계속 줄어요. 정주영 10%, 이인재 10%. 최근에는 5%도 안 나와요. 제3의 후보가. 그리고 지난번에는 완전히 1대1 대결했잖아요. 그게 추세입니다. 국민들이 사표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더더군다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 제3지대로 얘기하는 분들이 저희가 볼 때 이제 거의 실기했어.
이번 추석이 기점인데 추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미 앞서 있는 후보들이 이제 이슈 빵빵 터트리면서 조직하면서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저 손학규 전 대표가 물속에 너무 오래 계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꺼내도 저체온증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계셨어요. 저도 예. 같은 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계셨어요. 예, 저 그래요. 배를 타기도 저 더민주에 가도 애매하고 요 안철수 대표도 자기도 얼음에 있어서 자기도 지금 존재 기반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점점 지지율 줄어들고 있잖아요. 개도 놓치고 구럭도 놓치고 할 정도로 지지율이 10% 밑으로 내려가는데 너무 오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제3지대라는 거는 새누리당의 친박 뺀 사람,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뺀 사람, 그리고 국민의당 일부 이게 모여야 되는데 그 구심점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구심점이 될 사람은 대통령으로 나갈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네. 예, 문재인, 지금 반기문, 안철수 정도인데 안철수도 소극적이고 다 소극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연결고리가 분권형 개혁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뭔가 있어야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개헌을 역지를 못하니까 지금 어르신들만 몇 명 모여서 지금 잡담하고 있는 정도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게 이대로 가면은 이 문재인이나 반기문 같이 대권 유력 주자들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흔들리면 그게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 좀 답답해서 한번 좀 바꿔보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치판 좀 바꾸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그럴 때 아마 손잡고 제3지대가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저체온증으로 참 위험하다. 그리고 손 대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자꾸 줄어요. 지난번 4.13 총선 때 지원해달라는 그 측근들을 다 뿌리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없고 지금 손 대표를 따르던 뭐 조정식 의원이나 그 김상곤 전 비대위원장 네. 이런 분들이 지금 김부겸 대표한테 가버렸어요. 김부겸 전 지금 어. 의원. 김부겸 의원 대선 출마하겠다는 대선 거. 출마하고 그분이 김부겸 의원이 손학규 계였거든요. 네. 그 손학규 계 의원들이 일부가 지금 김부겸 의원한테 가서 손학규 의원은 저 물속에서 오래 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계에서도 이제 그린피스 같은 제3지대를 주장하는 그 분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 전에 뭐 정의화 전 국회의장하고 만났지 국회의장이 뭐 않습니까? 이제 그린피스 비슷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플랫폼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가 본데 글쎄 제가 볼 때는 그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윤선배 얘기했듯이 야가다 생각하시는 뭔가 거죠? 히스토리도 없고 또 히스토리를 극복할 만큼 뭐 확 와닿는 메시지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개헌의 기치를 딱 들고 나와야 될 것 같아. 옛날 DJ처럼. 그렇죠.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김종인, 박원순, 뭐 정의와 안철수 뭐 둘도 다 만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집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 만나면서 길을 배회하는 거죠. 자기 더불어민주당 집에 가면 제일 편하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가도 좀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거리를 배회하신다고 봐야 되죠. 네.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그죠?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돼요. 제3지대의 눈물입니다. 제3지대의 눈물. 제3지대가 성공하기가 쉽지 않네요.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보는 지금 거죠. 저는. 점점 어려워지고 네. 있어요. 오히려 김부겸 씨가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를 긴장을 시키겠지만 문재인 대표가 이제 이끄는 그 더민주당이 너무 그 대의원부터 해가지고 색깔이 네. 천편일률적이라 가지고 그리고 김부겸 의원 자체가 이 대구라는 기반을 그 확장하기가 좀 어렵죠. 대구에서도 아마 자기 기반을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이걸 뭡니까? 국제적 공조.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바로 핵 얘기하는 거겠죠? 얘가 지금 핵 실험을 5번 했지 않습니까? 네. 5개요. 이 이제 야. 거의 이제 이걸 터트리면 자기도 죽는데 네. 문제는 뭐냐? 이걸 위협하는데 이 국제적인 대응이라는 게 여태까지 제가 보면 네. 참 1차, 2차, 3차, 4차 때하고 똑같아요. 뭐냐? 저 오바마는 어쩌다가 폭격기 한번 쓱 보냈다가 만다. 그것도 이번에는 뭐 강풍 때문에 못 든다며요. 네, 괌에 있다 그런 것 참 같은데. 이게 참 비극이에요. 이게 진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강풍이 아니라 지금 국제적으로 야 이거 핵 확산하면 안 돼. 자기네 나라 국내에서라도 이런 얘기 나오면 못 동원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일본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네 자위대나 챙기라 그러고 중국은 뒤로 중유 주고 그렇잖아요. 예? 실제 제가 볼 땐 이 북한이 이렇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핵무기를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한 거는 저는 중국의 기술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거기에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대한민국 어떡하냐 계속 똑같은 말만 해요. 도발 엄단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식의 대응은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핵무기를 어차피 완성했어요. 소형화, 표준화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실험 한 번 더 하면 뭐 될지도 이미 실험 끝났죠. 안 해도 된다고 파키스탄. 봐요. 그래서 네, 정도는 국면이 됐다고. 바뀌었어.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무슨 뭐 압박을 넣을 것이냐, 저지하기 위해서 외교적 협력을 할 거냐. 지금 우리나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다 틀렸어요. 그 얘기 이제 논쟁 여지가 없는 거야. 그냥 이미 그러니까- 개발됐어. 그러니까 저 만평을 보고 또 느끼는 게 오바마는 B1B 오늘 출동하려다가 기상악화 때문에 근데 여객기는 오늘 다 떴대요, 괌에서. 네. 그러니까 뭐 외교적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거지 이유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 일본의 아베는 권총이라도 들고 있고 저 시진핑은 중위라도 들고 있고 다 하나씩 무기가 있는데 우리만 그냥 도발 엄단이라는 말만 있어요. 팻말만 있고. 예? 토크 온리 나토죠? 노 액션 토크 온리 나토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노 액션, 액션 토크 온리죠. 토크 온리. 나토.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우리나라의 약소국의 현실이기도 한데 지금 뭐 우리가 할 것부터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발표한 거 의미가 있어요. 미사일 방어 체제하고 선제 타격에다가 대량 응징 보복. 당장에 하지는 못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여차하면은 평양을 날려버리겠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안 해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를 처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 저는 이걸 발전시키면 의미가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저는 사드도 추가 배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 배치해야죠. 예, 지금 수도권이 사드가 빠졌어요. 뭐 성주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죠? 우리가- 우리 사드 배치 반대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네? 이거 아니, 진짜 이럴 우리가 때가 아니에요. 진짜 핵무장을 해도 저쪽에서 먼저 쏘면 한 방 맞아야 되고 네. 사드를 해도 한 방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최고 좋은 게 저는 사드 추가 배치하고 그리고 핵 잠수함 이거 1조 5천억씩 든다는데 핵 잠수함도 도입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미국한테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에다가 작년에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에 아무리 막루에 올라가야 소용없잖아요. 중국은 하나도 안 변하고 앞으로도 안 변할 거고 지금 이 상황을 즐기는 게 중국입니다. 결국 미국이 옛날 이란 제재할 때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넣어서 이란 제재 성공했거든요. 네. 그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중국 은행에다 직접 거래하는데 중국 거래하는 데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은 압력을 중국에다 제대로 안 넣어서 그렇지 제대로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여기에 이제 중국을 통한 저 기름이나 식량, 금융 제재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은 왜냐하면 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모든 한국까지 다 같은 카드로 연결시킨 카드로 봐서 다른 문제하고 북핵하고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요. 다른 문제에서 미국이 좀 포기하면 해줄 수도 있다. 근데 중국이 예. 이번에 레드카펫 오바마한테 안 까는 거 보니까 중국이 이제는 압력을 받아도 옛날 이란 제재의 옛날 중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었어요. 그거는 옛날에는 네. 도광양해라고 해서 힘을 키울 때까지는 몸을 낮춘다는데 네. 지금 대국 굴기잖아요. 우리 힘을 세계 만방에 과시한다거든요. 네. 중국이 물론 다르긴 해줬는데 결국은 중국을 누를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미국밖에 미국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부 다 얘들이 개발을 하고 있을 때 얘기고 이미 개발이 끝났어요. 개발이 하고 있을 때 니네들 개발해봐야 우리가 이렇게 막을 수 있다. 우리 막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미 개발이 끝난 차원에서 제가 딱 한마디만 얘기해. 지금 얘들이 지금 미사일이 1000여 개, 1000여 개. 1000여 개 어디다가 그 핵을 무장할지 아세요? 그거를 사드로 지금 막는다고? 그 중에서 어떤 걸 막으려요?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미 군사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 소위 말해 국방부 출입했던 기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런 얘기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도 보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에서 그 정도 수준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이제 이것이 얘들이 개발하는 것을 막는 수준에서 어떻게 좀 더 강력하게 막을 건가 그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거듭 강조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개발이 끝났어요. 1000여 기 중에서 어디다 숨길지 모르고 그다음에 무슨 참수작전? 아니 보세요. 그 누구지? 저 지난번에 그 9.11 테러한 사람? 그거 잡는데 몇 년 걸렸어? 오바마가 아니라 오빈 라벤. 그것도 그것도 오시였는데. 라덴. 예. 몇 년 걸렸어요?
2년 넘게 걸려서 그거 잡는데 얘가 어디 숨을지를 알고 그걸 참수작전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이 소위 말하는 낭만적인 얘기, 비현실적인 얘기 하지 말고 제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 오사마 빈 라덴. 우리가 국제적으로 공조를 잘해서 국제 정세를 잘 타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예. 핵무기를 가져야 돼요. 아까 무슨 이영작 교수도 100% 가져야 돼. 예. 아니 뭐 우리 대표님 가져야 가지는 된다는 건 거는 뭐 좋은데 예. 제 얘기는 네, 현실적으로 이거 그 돈도 안 들어요. 아까도 국제적으로 얘기했듯이. 가능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쿠웨이트 아니 파키스탄 얘기했잖아요. 파키스탄이 어떻게 해서 개발했나 얘기했잖아요. 파키스탄 조금만 보세요. 그거 사실상 국제적으로 불가능한 아 상황이었어요. 왜 지금. 국회의원을 떨어졌어요? 국회의원 갔었으면 되는 거지. 자, 다음 주제로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게 전략이 필요하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네. 방공포로 석방했어요. 휴전 나온다면서.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다가 벌떡 일어났대요. 자다가 일어난 게 대통령 직무 때 한 번인데 그때 일어났대요. 네. 처칠 수상은 면도하다가 자기 턱을 뱉대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몰아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협정을 1953년에 맺습니다. 네. 거의 미국을 뒤통수 치다 해서 그래서 그 미국 보호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경제 성장 많이 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도 이런 정도의 발상의 전환이나 트로이 목마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지금 주어진 대안은 사실은 다 쉽지 그렇죠. 않은 거예요. 그- 참수 작전도 사실 빈 라덴은 민간인 통행이 자유로운데 미국 특공대가 가서 한 거고 북한은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거듭 얘기하는 건 보세요. 이제 얘네들 핵실험 안 해요. 그리고 무슨 미사일 쏘고 그래가지고 신경 안 거슬립니다. 국지적으로 우리나라하고 NLL, DMZ 계속 괴롭힐 거야. 이런 데서 괴롭히면서 우리는 계속 쫄리는 거야. 그냥 저쪽에서 핵무기가 있으니까. 그게 갑자기 이제 지금 뭐 북핵 얘기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그림이 여성이 나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스폰서 갑자기 얘기하기가 그거는 싫어지네. 뭐냐면 예. 제가 부장검사 예. 브로커 그러니까 뭐 부장검사 그 브로커 얘기죠. 그렇죠. 제가 사실 검사 조사를 수십 번 받았어요. 검사 네요. 조사를 옛날에 운동권 할 때 받고 또 정치하면서 받고 뭐 또 무슨 뭐 평론하면서도 받고 평론하면서는 명예훼손했다고. 예.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부장검사방에 못 가봤어요. 근데 요즘에 탁 이 어떤 부장검사에 관한 그 보도 내용을 보면서 아마 부장검사실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맨 바깥에 스폰서, 그다음에 협조 잘하는 변호사, 그죠? 네. 그다음에 브로커, 그죠? 아 부장 검사 방에 그렇지. 네. 제가 안 가봤으니까 그다음에 상상만 하는 겁니다. 검사 방 안에는 그 두 번째 칸에는 요 자기 우리 네. 최동욱 저 검찰총장님 사례처럼 네. 이 자기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커피도 하고 또 키도 갖고 있다가 근데 부장검사님은 그냥 오후쯤 됐으니까 뭐 주무시지 않을까. 네. 제가 그래서 이게 검찰에 대해서 폄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사분들 지금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핵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생각을 확 바꿔야 되고 판을 바꿔야 되고 우리 그 검찰도요 완전히 좀 판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차기 대권 주자는 제가 보기에는 시대 정신이 세 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빈곤 줄이는 거, 양극화 채취, 해소.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 문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여기에 한 대안.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 서비스, 공공 근무하는 이런 쪽이 완전히 썩었어요. 네. 이 공공 부분을 어떻게 개혁한 거야? 안 썩게 어떻게 개혁하느냐? 뭐 여러 가지 뭐 공수처 갖고 되겠느냐? 우리나라가 공공부만 썩은 것 같죠? 검찰 저렇게 썩은 데는 기업이 더 썩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이 더 썩었어요. 예, 진경준 검사한테 청소 용역을 130억 준 한진그룹은 왜 조사 안 합니까? 그런 이 약점이 있으니까 준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근데- 스폰서니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비리를 타고났는데 문제는 저 검찰도 썩고 썩고 기업도 썩었다. 다 썩었는데 아, 네. 그거를 한마디 자 해도- 끊어요. 네 끊고 가세요. 1분 뒤에 돌아올게요. 예.